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드그람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요리할 때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요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실 텐데요. 23년도 식중독 발생 통계 자료입니다. 어떤 식중독균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발생 건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약 59건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먹는 굴과 지하수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생굴을 자주 먹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굴을 익혀서 드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생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죠. 2위는 살모넬라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은 고기, 즉 육류식품과 난류, 계란과 메추리알 등 다양한데요. 워낙 흔한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살모넬라를 예방하려면 식품을 꼭 가열 조리해서 드셔야 하고, 특히 교차오염, 즉 고기나 계란을 만진 손으로 야채를 만진다든지 이런 행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3위는 병원성 대장균인데요. 이 식중독균이 생각보다 좀 위험합니다. 병원성 대장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도 하지만 이 균들이 독소를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병원성 대장균을 예방하기 위해선 가열 조리를 꼭 해서 드셔야 하고, 일부 독소들은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는 종류도 있기 때문에 식품을 조리해서 드실 때 온도를 잘 맞춰서 가열 조리한 후에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식중독균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겠죠.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온도, 교차오염, 그리고 소독입니다. 먼저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정 식중독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75도에서 1분 정도 가열하면 안전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75도가 식품 표면의 온도가 아닙니다. 식품 중심의 온도가 7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프라이팬에 고기를 익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어링이라고 하죠. 고기의 겉표면을 지글지글 익히는데 이 표면의 온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이팬에 직접 닿은 상태로 조리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기 내부, 가운데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의 온도, 즉 중심 온도를 75도 이상으로 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온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생긴 온도계를 구매하셔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제품 홍보가 절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직접 고기를 찔러서 중심 온도를 잴 수 있는 제품이면 됩니다. 고기가 겉보기에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 온도계를 고기에 찔러서 고기의 가운데 부분이 75도 이상 됐을 때 1분 이상 익히면 안전합니다. 저는 보통 80도 근처까지 가면 바로 후라이팬에서 꺼내는 편인데요. 75도에서 1분 이상의 조건이면 80도는 불과 몇 초면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도를 직접 측정하셔서 고기를 구워 드시면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귀찮지 않아요. 고기 익힐 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찔러서 온도 재보고 드시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고기 온도가 금방 오릅니다. 또 한 가지는 냉장고 온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냉장고 온도를 5도로 많이 설정하시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5도로 설정을 한다고 해서 과연 냉장고의 모든 부분이 5도일까요? 이 식중독균들은 저온에서 대부분 생육, 즉 증식이 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냉장 온도에 식재료를 보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5도로 설정을 하면 냉장고의 어떤 부분은 6도 혹은 7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온도가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3도 이하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식품을 적절한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고 조리해서 드실 때도 중심 온도를 측정해서 조리를 하시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교차오염입니다.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생고기를 만진 손으로 야채를 만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야채는 씻어서 바로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생고기를 만진 손이나 칼, 도마로 야채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식중독에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또 생고기를 만진 다음에 손은 씻었어요. 근데 고기 썰은 칼은 안 씻고 그대로 야채를 썰으면 이것도 교차 오염이 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기를 만진 손이나 칼, 도마는 무조건 세척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교차 오염을 예방하려면 고기 다루는 칼 도마, 생선 다루는 칼 도마, 야채 다루는 칼 도마를 각각 분리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식재료를 손질하실 때 칼이나 도마를 세척하지 않고 손질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선 야채, 채소부터 손질하시고 그 다음에 육류, 어류, 닭고기 이런 순서로 손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고기부터 손질을 할 거야. 아니면 식재료를 손질하는데 너무 주변에 다 튀고 묻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이럴 때 확실하게 식중독균을 닦아낼 수 있다면 안심하고 요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바이오 크린콜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제품 홍보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이오 크린콜 75%라는 의미는 에탄올이 75%고 나머지는 물이 섞였다는 뜻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세균이 99.9% 살균이 되는데요. 주로 식품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분무기에 담으셔서 고기 썰었던 도마를 세제로 헹궜는데 좀 찜찜하다 싶으면 이 크린콜을 추가로 뿌린 후에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완벽합니다. 뿌리면 알아서 잘 마르는 편이에요.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칼, 도마 같은 데 사용하셔도 되고 집안에 청소하실 때 좀 더럽다 싶으면 이거 뿌리시고 물티슈로 닦아내시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스레인지에 불 킨 상태로 직접 뿌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물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불이 확 붙지는 않지만 안전이 최고잖아요. 불 근처에서는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셔야겠고 애기 있는 가정집에서는 실수로 눈에 뿌리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평소에 손 소독하실 때 뿌려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온도 관리. 식품을 조리해서 드실 때는 중심 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드시고 보관하실 때 냉장고 온도 꼭 5도 이하가 되도록 좀 더 낮게 세팅하셔서 보관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교차 오염. 야채는 꼭 고기 손질하시기 전에 먼저 손질하시거나 불가피하게 고기를 먼저 손질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야채 손질하시기 전에 꼭 칼, 도마, 손까지 세척해 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 소독.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크린콜 제품이나 아니면 비슷하게 에탄올이 75% 함유된 소독제를 뿌려서 잘 닦아주시면 가정에서 요리하실 때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